한동대학교가 교내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을 징계 조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대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징계의 부당함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지켜갈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한동대학교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번지는 양상인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 이제 한동대가 이제 기독교를 권학 이념으로 하는 그런 그렇죠. 학교인데요. 그 네. 학교에서 그 미등록 학술 동아리 들꽃이라는 데서 네.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 자체가 학교의 권학 이념과 맞지 않으니까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강연을 강요했죠. 결국 그래서 그 강연을 주최한 학생 중에 한 명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권학 이념에 반하는 그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학생은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고 이제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 대한 징계가 나오면서 찬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측 입장은 이제 학칙에 의해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잘 학칙을 준수한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그러면 그 강연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데 그 강연 내용은 뭐냐면 네. 그 이제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고팔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강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다자연애를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2명과 남자와 같이 살고 동거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꼭 일부 일처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명과 동거할 수도 있고 여러 명과 연애할 수도 있다. 이 여러 명 중에는 이성도 있지만 동성애도 포함된다. 이래서 이제 한동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강연 내용인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해서 결국 무기정학 처분도 내렸고 그 주최한 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 거부를 해서 결국 해임된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나서 지금 한동대 사태가 지금 이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 측 주장은 학교에서는 헌법에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서 결국은 징계를 했다는 것이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양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는데 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자율성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학교가 무제한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이죠. 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결국 권학 이념에 반해서 처벌이 되고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이나 또 교수의 해임 처분은 너무 그 징계 수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학생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권위 개입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차별금지죠 말하자면.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도 다 성적 취향이죠. 뭐 다자연애도 성적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이 한동대 측에서는 결국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 문제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러지만 이 학교 측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이게 인권 침해이 아니냐, 이 제명 처분한 게 또 인권 침해이 아니냐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것은 공공선이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이거 뭐 동성애라든지 다자연애라든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예. 뭐 성을 상품화시켜서 네. 사고팔 수도 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동대 네. 측에서는. 근데 이제 인권위 조사에 대해서
지금 학생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부 진보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반기는 입장이고요. 아, 그렇군요. 한동대 측에서는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인권에 대한 문제냐. 맞습니다. 이래서 또 이걸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군요. 이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도 또 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한동대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표현과 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뭐 동성애가 뭐가 나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있고, 네. 대자보를 붙이면 또 대자보를 또 학교에서 철거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그 강연이 자칫 학내 전체의 갈등으로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동성애라는 것이 과연 이게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냐. 기독교계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이고 네. 또 일부 진보 단체나 페미니즘 그쪽에서는 왜 결국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중요한 것 중,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게 이제 일반인한테 가장 강력하게 결국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동성애라는 것은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아주 후천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것일 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쌍둥이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쌍둥이가 서로 동성애가 될 확률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쌍둥이나 일반 형제들을 조사해 보면 동성애자의 그 서로 따라가는 확률이 비슷합니다. 네. 또 동성애자는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도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동성애는 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후천적으로 중독성이 강해서 금방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자한테 자기 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선천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원래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진리는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네.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지만 또 포용도 해야 되고 예. 때로는 그런 분들을 또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것들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한동대 사건의 경우에는 네, 예. 이 성페미니즘에 대한 성노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그 강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주최한 학생들이나 거기에 옹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징계 절차에 의해서 막 무기정학을 하고 주최한 교수에 대해서 뭐 임용 거부해서 결국 해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학교의 그 건학 이념에 따라라. 이렇게 강요하고 아니면 결국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동대에서 자체 내에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짚어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예.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진리인데요. 하지만 이제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공격하고 한동대 사태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학내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이간질시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렇죠. 젊은이들과 또 교수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다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늘 안타까움과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는 예. 물론 학교에는 기독교 건원 기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서 동성애를 명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쉬운 징계 방법의 징계 절차만 따를 것은 아니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어차피 간통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동성애는 간통죄 폐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 동성애라는 것은 만약에 이 인정이 되어서 합법화가 된다든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고등학생들한테도 동성애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면 네. 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렇죠. 이 큰 뇌관처럼 돼서 이 폭발적으로 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국가 발전에 큰 저해도 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갈 수 있죠.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도 갈 수 있고 또 일단 한동대에 입학을 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도 물론 학교 주인 중에 한 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 중에 한 축이라고 해서 아주 무한하고 무절저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제한되고 책임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인 의식도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문제가 일어난 후에 그것들을 또 대책을 세우고 또 분분하게 또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예방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처음부터 이것들을 입학할 당시부터 예방 교육하고 학생들의 소그룹으로 또 경건 훈련을 시켜가면 단순히 그냥 권학 이념이니까 따라와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다오. 단순히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